안녕하세요. 금융소비자TV의 정지혜입니다. 오늘도 이서현 성공가계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주제가 노후 소득 설계하기네요. 네. 네, 소득도 네. 설계를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은퇴 생활을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매월 고정소득이 이제 발생하냐 안 하냐 이런 거일 텐데요.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하면요. 은퇴 기간이 한 30년 이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소득을 유지를 하면서도 네. 매월 이렇게 월 고정소득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일 텐데 네. 이렇게 노후에 매월 고정소득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이제 네. 자산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될 텐데요. 네네. 각종 그 뭐 공적 연금제도,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계신 그런 금융 상품을 활용해서 매월 고정소득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초를 좀 닦아야 되는데요. 네. 본인의 그 은퇴 생활 기간을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은퇴 생활 기간이라는 건 내가 이제 사망할 때까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그래서 이 기대 수명을 조금 참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2017년 기준으로 남자는 80세, 네. 여자는 86세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사람마다 이 건강에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네. 그래도 만약에 혹시 기대 수명보다 내가 더 살면 이 그걸 현금 대비해야죠.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기대 수명보다 더 살았을 때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이 좀 있어야 되고요. 또 이 부부 간의 이 나이 차이도 좀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남편이나 아내든 네. 누군가 먼저 이렇게 사망을 하시게 되면 이제 홀로도 남으신 분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 홀로 남으신 분도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부부의 은퇴 생활 기간을 일단 파악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먼저 사망을 하면 이제 네네. 혼자 남겨질 배우자의 생활 기간도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은퇴 기간을 파악한 뒤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은퇴 기간을 이제 파악을 하신 뒤에는 네. 생활비를 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얼마를 네. 쓰는지. 그래서 생활비 규모를 이제 내가 어디에서 살 건지, 또 누구랑 살 건지, 그러니까 뭐 부부 둘이 살 건지 아니면 자녀들이랑 살 건지, 또 원하는 생활 수준이 어떤지, 내가 국내 여행만 할지 아니면 네. 1년에 한 번씩 해외 여행을 다닐지, 뭐 이런 생활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게 책정이 좀 되는데요. 정확히 예측하려면 그 지출 항목을 지출 한번 항목.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주거비, 또 생활비, 또 의료비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이런 그 주거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런 것들을 좀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서울 중심지에 있다가 외곽으로도 좀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큰 집에 살다가 뭐 작은 집으로 가실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주거비를 또 상당히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생활비를 좀 파악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네네. 그리고 주거 환경의 변화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렇죠. 이렇게 생활비의 규모를 책정해 보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네네.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알아봤어요. 네. 그 다음의 단계는 뭘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은퇴 생활 기간 중에 필요한 생활비의 그 규모를 결정하셨다면 네. 이제 그 생활비를 충당할 이 소득이 있는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돈이 있어야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은퇴 생활 기간을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누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은퇴하신 뒤에 그 공적연금 타시기 전인 소득 공백 기간, 그다음에 공적연금 그 수령 기간, 네. 그리고 그 배우자가 혼자 사시는 독거 생활 기간,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이런 본인과 배우자의 공적연금이 이제 언제부터 들어온지 일단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연금액이 만약에 은퇴 생활 기간에 그 필요한 생활비보다 많으면 다행인데,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부족한 생활비를 그럼요. 네. 어디서 충당할지 한번 일단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는 대안은 주택연금. 주택연금. 지난번에 네,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죠. 저희가 네. 다뤘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주택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주택연금은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하고 더해서 네. 수령하시게 되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런데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많죠. 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노후 생활비가 많이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이 국민연금이 수급 시기가 65세로 또 늦춰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보통 55세 정도에 은퇴하시는 분들은 이 국민연금 수급 때까지의 상당 기간도 또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네. 퇴직 시기가 조금 이렇게 네, 빨라지고, 그러니까요. 보통 뭐, 사오정이라고 네.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오정이요? 사오정이 뭐죠? 요즘에는 잘 안 네. 쓰는 말 같은데요. 네. 예전에는 40대에서 50대 다 거의 퇴직을 한다고, 아, 예, 퇴직을 일찍 한다고 이제 안타까운 말인데요. 네, 사오정 하면 약간 만화 캐릭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귀엽게 좀 표현을 네, 한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우선 직장에서 이렇게 퇴직을 일찍 하신 다음에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그 수령하기까지 그 공백 기간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사실 일찍 네, 퇴직을 맞아요. 하시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이제 퇴직하시면 퇴직급여를 타지 않습니까? 퇴직금? 그 퇴직금하고 또 본인이 저축을 하셨으면 개인연금 이런 게 좀 네.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득을 발생시켜야 되고요. 근데 왜 좋은 거는 이 퇴직금은 목돈으로 찾아 쓰시는 것보다는 이게 그 요즘에 그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해서 IRP 계좌가 있거든요. IRP. 네, 네. 개인 퇴직 계좌. 아, 네. 네. 퇴직을 하시면 회사에서 네. 퇴직금을 본인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그 IRP 계좌에 돈을 넣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개인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찾을 수가 있죠. 네. 네,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걸 안 찾고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그 퇴직소득세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죠. 아, 네. 네. 그리고 또 이 민간 그 보험회사에 개인적으로 이런 뭐 민간 개인연금 이런 것들을 또 가입하신 분들은 네. 민간 보험은 45세부터 수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뭐 취업하자마자 요즘에 신입사원들 연금 뭐 세액공제형 연금 저축을 빨리 가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어른들 말 잘 듣는 게 사실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왜냐면 세금도 공제받고, 네. 예, 또 노후 준비도 일찍 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이 이게 지나면서 복리 효과라고 하잖아요.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이 돈을 적은 돈으로도 많이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연금저축이나 이런 거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연금이나 또 받으신 퇴직금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매월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지를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저도 참고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퇴직 시기가 빨라져서 걱정이 네. 되긴 합니다. 또 네. 국민연금이 6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게 돼서 이 소득이 없는 기간을 대비해서 연금저축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특히 은퇴 후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네. 혼자 사는 기간을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이 기간에 소득 발생도 좀 잘 준비를 해야겠죠? 네. 네. 배우자가 또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특히 전업주부나 이런 분들은 경제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또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하면 배우자한테는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이 유족연금은 그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됩니다. 네. 그래서 사망하신 분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40%를 수령하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을 가입하셨으면 그분이 받으시는 연금의 50%를 받으시고 배우자가 20년 이상 가입을 하셨으면 받으신 연금의 60%가 그 유족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부부가 두 분이 다 이렇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맞벌이 뭐 이렇게 그렇죠. 하셔서. 네. 그럴 때는 이제 먼저 사망하신 배우자의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하든지 아니면 본인의 연금에다가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더한 금액을 선택해서 이렇게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에 유족연금이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인 것 같은데요. 네. 전업주부로서 생활하신 분들은 이제 본인의 공적연금이 없기 때문이죠. 그쵸, 없죠.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한 연금이나 이 종신보험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네, 개인적으로 준비를 네, 하시죠. 그렇죠. 네. 보험은 이런 건 어떻게 수령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 보험회사에 가입한 그 일반 연금보험은 그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또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연금은 이제 본인이 연금 수령 시기를 아까 45세라고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내가 50세부터 주세요. 뭐 이렇게 선택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또 연금 선택 기간을 확정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정형 연금을 선택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으시고요.
만약에 종신형을 아. 선택하시면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게 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종신형을 선택했는데 너무 일찍 많이 돌아가시게 되면 좀 손해를 본달까 그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납입한 돈보다 너무 그렇죠. 적게 네, 받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민간 보험회사들은 지급 보증 기간을 두고 있어요. 보증 기간이요? 네,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지급 보증 기간 동안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목돈으로 찾든지 네.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연금을 받든지 수익자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종신보험을 좀 다 많이 들고 계시거든요. 이 종신보험은 이제 피보험자죠. 그 사망하신 분의 그 사망보험금을 그 수익자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건데요. 보통 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때 납입 기간을 본인이 이렇게 돈 버시는 기간으로 많이 이렇게 설정을 하세요. 네. 그래서 나는 20년 동안 돈을 벌 거니까 20년 동안 납입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고 그리고 이 종신보험도 납입 완료 시점이 되면 한 20년 이상이 되면은 자기가 그 납입한 돈의 100%를 넘어가요. 해약 환급금이.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이 좀 쌓이니까 노후에 또 찾아 쓰기도 하시거든요. 그렇구나. 네, 아예 뭐 애들 다 키웠는데 뭐 사망보험이 뭐 필요했냐 이렇게 애들 뭐 자기 길은 자기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그게 사실 이렇게 은퇴하신 후에 종신보험을 아깝게 부셨는데 그러니까요. 해약하시기보다는 좀 놔두시면 그 사후 관리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사망하시면 장례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재반 기타 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도 이제 그 유족들이 쓸 수 있고요. 남은 가족들이. 그다음에 혼자 남으신 배우자의 네. 어떤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으로도 쓸 수 있고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상속세의 재원으로도 쓸 수 있고 네.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노후자금으로 해약해서 그냥 쓰시기보다는 조금 네.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의 추천. 네, 남겨두어라. 네, 네.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노후 소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퇴 이후의 생활을 이제 소득 공백 기간, 또 공적연금 수령 기간, 독거 생활 기간으로 나누고 이 각 기간마다 준비된 이 금융 상품, 그렇죠. 네, 그리고 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면서 이렇게 은퇴 자금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돈 버는 기간 동안은 은퇴 생활을 위해서 네, 저축을 해라. 네. 네. 가장 중요하죠. 네, 이 말씀을 또 강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